오늘도 멸치아담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어서 괜히 솔직하게 말했나 하고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난한 한 머슴이 정직한 선택으로 인생 역전을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작은 마을에 장훈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장훈이는 마을 부잣집 김부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장훈아, 오늘도 수박밭 김매기 부탁한다. 예, 주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훈이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일을 했지만 품삯은 쥐꼬리만 했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햇볕이 장렬해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장훈이는 쉬지 않고 수박밭을 메고 있었어요. 아휴, 이 더위에 정말 죽겠네. 목이 타들어가는데 시원한 우물가는 너무 멀었어요. 그때 우연히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커다란 수박 하나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어요. 아마 지난해 떨어진 씨앗에서 자라난 것 같았죠. 장훈이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지만 주인 몰래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어른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먹을 수 있겠어?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사실 그 순간 장훈이는 정말 갈등이 심했어요. 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 수박이 감노수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먹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장훈이는 꼭 참고 김부자에게 달려갔어요. 주인어른, 수박밭에서 큰 수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수박을? 어디서? 저기 구석진 곳에 반쯤 땅에 묻혀 있더라고요. 제가 캐내겠습니다. 김부자는 의외라는 듯이 장훈이를 바라봤어요. 다른 머슴들 같으면 몰래 먹고 모른 척했을 텐데 이 친구는 정말 정직하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캔에서 가져와라. 장훈이가 정성스럽게 수박을 캐내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박이 나왔어요. 보통 수박보다 2배는 컸죠. 이야, 이렇게 큰 수박은 처음 보네. 김부자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수박을 씻어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박을 깨끗이 씻어보니 껍질에 희미하게 무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긴 줄무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 같았어요. 이게 무슨 글자 같은데? 김부자가 눈을 크게 뜨고 수박을 이리저리 돌려보니 정말로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김부자네 수박밭에서 복자가 새겨진 수박이 나왔다더라.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가서 직접 봐야겠네.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경하러 왔어요. 정말로 수박 껍질에 또렷하게 복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분명 길조야. 하늘에서 내린 복이 틀림없어. 이런 수박은 임금님께라도 진상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을 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고을 수령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며칠 후 현감이 직접 김부자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신기한 수박을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예, 현감님. 여기 있습니다. 현감이 수박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런, 정말로 복자가 새겨져 있구나. 이는 분명 상스러운 일이다. 현감님, 이 수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귀한 수박은 마땅히 임금님께 진상해야 한다. 김부자, 자네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게나. 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금님께? 그리고 이 수박을 기른 머슴도 함께 데리고 가야겠다. 임금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어 하실 것이다. 김부자는 당황했지만 현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장훈이에게 말했어요. 장훈아, 너도 함께 한양으로 가야겠다. 예, 저도요? 응, 내가 이 수박을 발견했으니까 말이야. 장훈이는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한양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죠. 며칠 후 김부자와 장훈이는 귀한 수박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한양으로 향했어요. 장훈아,
이 모든 게 내 정직함 때문이야. 내가 그냥 먹어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주인어른, 남의 것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죠. 그래, 그 마음이 귀한 거야.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궁궐 담장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게 바로 궁궐이구나. 장훈아, 긴장하지 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드디어 임금님께 수박을 진상하는 날이 왔어요. 대전에 나아간 김부자와 장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소인 경상도 김부자, 신기한 수박을 진상하러 왔나이다. 그래,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 수박은 어디 있느냐? 임금님께서 수박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런, 정말로 복자가 새겨져 있구나. 이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 전하. 이는 분명 상서로운 징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누가 길렀느냐? 김부자가 대답하려 하자 임금님께서 장훈이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저 젊은이는 누구냐? 전하, 저는 이 수박을 발견한 머슴 장훈이라고 합니다. 머슴이라고. 그럼 내가 이 수박을 길렀단 말이냐? 장훈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하, 저는 그저 주인어른의 밭을 정성껏 가꿨을 뿐입니다. 이 수박도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요. 우연히. 예, 밭을 매다가 땅에 반쯤 묻힌 채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난해 떨어진 씨앗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또 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왜 그 수박을 혼자 먹지 않았느냐? 아무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장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전하, 저는 주인어른의 것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정직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임금님께서 깊이 감동하셨어요. 훌륭하다. 가난해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로다. 그리고 수박을 직접 드셔보시더니 더욱 놀라셨어요. 이 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다. 전하, 그저 정성껏 가꾼 것뿐입니다. 정성이라. 그래, 정성이 들어간 것은 맛도 다르구나. 임금님께서는 장훈이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장훈아, 내 정직한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하다.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너를 궁궐의 과일 담당으로 삼겠다.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이 진짜 농사꾼이다. 장훈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머슴 출신인 자신이 궁궐에서 일한다니. 전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정직함과 농사 실력이면 충분하다. 앞으로 궁에서 임금님께 올릴 과일들을 기르고 선별하는 일을 맡아라. 그날부터 장훈이는 궁중 과일밭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수박 사내라고 부르며 칭찬했죠. 저분이 수박 하나로 궁궐 과일 담당이 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시네. 정직한 마음 하나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다니.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장훈이를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장훈이가 벼슬을 얻게 되자 일부 기존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첨지라는 신하는 속이 뒤틀렸죠. 어떻게 머슴 출신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맞습니다. 단지 수박 하나 때문에 벼슬을 얻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도 뭔가 특별한 것을 진상해서 더 높은 벼슬을 얻어야겠다. 박첨지는 간사한 꾀를 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우리도 수박에 글자를 새겨서 진상하면 어떨까? 글자를 새긴다고요? 그래, 우리가 멋지고 크게 새기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께서 더 놀라시겠지. 박첨지는 몰래 수박을 구에다가 칼로 수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임금님께 진상했죠. 전하, 신이 더욱 신기한 수박을 구해왔나이다. 또 다른 수박이라고. 예, 이번에는 수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임금님의 수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수박을 보시더니 의아해하셨어요. 이것도 신기하구나.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예리한 눈으로 수박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오랜 경험으로 뭔가 어색함을 느끼신 거죠. 이 글자가 좀 어색해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 않다. 박첨지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우겼어요. 전하, 하늘이 내리신 글자이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때 장훈이가 나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하, 제가 농사지어본 수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제가 본 글자는 수박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껍질에 새겨진 것 같았는데 이 글자는 후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박첨지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장훈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 그럼 이 수박을 쪼개어 보자. 전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진짜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 속까지 신기할 것이다. 임금님께서 직접 수박을 쪼개보시니 속에서 끔찍한 것이 나왔어요. 작은 새끼뱀들이 우그룩을 기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수박 속에서 새끼뱀들이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임금님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박첨지. 전하,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 수박은 안에서 썩는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속 독한 욕심이 뱀이 되어 기어 나온 것 같구나. 박첨지와 그 일당들은 결국 궁궐 출입 금지가 내려졌죠. 반면 장훈이는 임금님의 신뢰를 더욱 얻게 되었죠. 그 무렵 왕에게 걱정거리가 생기셨어요. 왕비 마마께서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걱정이 많아지시면 예전부터 입병에 자주 걸리시고 잠을 깊게 못 주무시며 방광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궁의 의원이 한약을 지어드렸지만 쓰다고 잘 드시지 않으셔서 잘 낫지 않아 임금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죠. 장훈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전하, 왕비 마마께서는 심장이 약하시고 열이 많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전하, 제가 정성으로 키운 수박이 약이 될 것입니다. 수박은 성질이 차고 달아서 열을 내리기에 왕비 마마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임금님께서 반신반의하셨지만 장훈이의 정성을 믿고 허락해 주셨어요. 장훈이는 가장 좋은 수박을 골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왕비께 올렸어요. 왕비께서 드셔보시니 달콤하고 시원해서 입맛에도 맞으셨고 며칠 지나니 신기하게도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입병도 나았고 소변도 편해졌네. 그리고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임금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어요. 장훈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느냐. 전하, 농사를 오래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수박의 성질과 사람의 체질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훈이는 거란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느 날 장훈이가 임금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전하, 신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장훈이의 진심을 알아주시며 고향에서 수령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장훈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큰 수박밭을 일궜어요. 어느 날 장훈이가 수박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선비님, 저도 선비님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정직하게 사는 건 별게 아니야. 그냥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돼.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고 달게 되지 않아. 매일매일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며 천천히 자라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수박처럼 우리도 속이 꽉 차고 달콤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수박처럼 속이 꽉 찬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수령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거나 썩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야. 장훈이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장훈이를 수박선비라고 불렀고 그의 선행이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어려운 집에는 수박을 나눠주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몇 년 후 장훈이의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났어요. 마을에는 수박처럼 달콤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했고 장훈이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장훈이의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니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훈이가 벼슬을 얻고도 자신의 본업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신을 키워준 뿌리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장훈이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돌아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함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정직함이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박첨지의 모습에서 배울 점은 탐욕과 질투는 마음에서 버려야 하는 게 맞아요. 잠시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꾸미다가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장훈이의 수박밭처럼 서로에게 단맛과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친절과 정직함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장훈이처럼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정직 경험담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달콤한 수박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